포르쉐 카이엔 쿠페 이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약간의 날카로운 느낌이 살아났는데요. 동글동글한 기존의 이미지에서 헤드램프의 각과 그리고 끝부분에 날카로운 느낌들을 더해주면서 조금 더 세련되고 스포티한 느낌들을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쿠페형 SUV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지만 카이엔 쿠페는 예외인 모델이고요.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측면에 엠블럼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하이브리드라고 되어 있고 이 은색의 주변부에 형광으로 마무리를 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차량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키 언락을 했을 때 LED 조명이 차량의 주변부를 밝게 비춰줍니다. 앞뒤도 손잡이에 간접 조명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허들램프가 밝아서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도어를 열었을 때의 리플렉터에도 역시 붉은색이지만 LED로 조명 밝게 가져가고 있고요. 아래쪽에 포르쉐 엠블럼도 선명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뒤 도어를 중심으로 은은하게 펼쳐지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얇고 진한 느낌은 아닙니다. 실내 조명은 모두 LED고 포르쉐는 예전부터 보면 이 풋램프에 진심인 것 같아요. 굉장히 밝은 편입니다. 앞쪽도 열어보면은 앰비언트 라이트 은은하게 펼쳐지고요. 아래쪽에 리플렉터 LED 선명하고 포르쉐 엠블럼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작은 아이템도 매력적인 것 같아요. 풋램프가 좀 밝은 편이고 LED 조명은 구석구석 밝게 잘 비춰줍니다. 헤드램프는 HD 매트릭스 LED가 들어가 있고요. 32,000개의 픽셀이 촘촘하게 양쪽에서 빠지는 곳 없이 아주 꽉 채워서 잘 비춰줍니다. 상하향의 변동 폭도 큰 편이고요. 이 차는 이렇게 있을 때보다 움직일 때 그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커튼콜이 펼쳐지듯이 쫙 펼쳐지는 그때가 가장 인상적이긴 했고요. 광원의 폭, 직진성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죠. 상향등과 하향등,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DRL은 아래쪽에서 지금 방향지시등과 그 기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위쪽에 4개의 포인트에 DRL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아래쪽은 공유하고 있고요. 바깥쪽 거울 커버 LED로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이 살짝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야각은 이 정도에서 들어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원의 폭과 직진성이 굉장히 넓고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좋은데요. 안쪽에서는 아무래도 이 틴팅 때문에 실제보다 조금 어둡게 보였는데 바깥쪽에서 보니까 확실히 밝게 느껴집니다. HD 매트릭스 LED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네모 박스 형태로 앞차를 인지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앞에 차가 끼어들면 그 박스가 좁아들었다 늘어났다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주변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운전하는 방향의 시야를 아주 잘 비춰줍니다. 코너에서는 이 네모 박스가 또 달라지고요. 차선을 변경하면 넓게 펼쳐졌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좁아들거든요. 좁게 들어서 다시 또 정확하게 포커싱을 해주니까 야간 운전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요. 보통 이런 액티브한 LED 헤드램프들은 주변 광량에 민감해서 도심에서는 거의 그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포르쉐 HD 매트릭스 LED는 도심 주행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넓게 펼쳤다가 옮기고 나면 매트릭스가 좁아지고 네모 박스가요. 테일램프와 방향지시 등 번호판 보조 등은 모두 LED 구성이고요. 앞에서 봤을 때보다 측면으로 이렇게 꺾어져 보면 생각보다 덜 커 보이는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일반 SUV 모델은 뒤쪽에 이렇게 높게 솟아있는 부분 때문에 차량이 조금 커 보이지만 하이브리드 쿠페, 이 쿠페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날렵한 느낌, 마치 911의 그런 라인이 엿보이는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바디 라인이 잘 디자인되어 있죠. 휠은 21인치고요. 앞뒤 타이어 사이즈는 다릅니다. 앞쪽은 285, 45, 21이고요. 뒤쪽은 315, 40, 21입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바디 컬러랑 같지만 재질을 달리 가져가고 있어서 도시명 SUV의 느낌들을 잘 살려줬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보시는 것처럼 도어에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실내에서 개방감 조금 더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루프렉은 적용되어 있지 않고 루프가 전부 다 유리로 되어 있는데 틸팅이나 오픈이 안 되기 때문에 썬루프에 실내에서 개방감은 좋지만 딱 이렇게 트여있는 그런 느낌들은 살짝 아쉬웠고요. 유리 주변부 몰딩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를 해놔서 블랙 바디에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준 요 매칭이 참 좋죠. 뒤쪽으로 떨어지는 완만한 라인은 여느 SUV에서 구현하기 힘든 포르쉐만의 아주 멋스러운 바디라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유구 커버는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감압이 필요해서 안쪽에서 버튼으로 눌러서 열 수 있게 구성을 해 놓습니다. 운전석 뒤쪽 휀다에는 보시는 것처럼 충전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루프에서부터 완만하게 떨어지는 라인 너무 예쁘고요. 스포일러도 큼직하게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런 바디 라인이면은 개인적으로는 와이퍼 같은 것도 하나 추가를 해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디자인 측면에서는 사실 이렇게 없는 게 깔끔해 보이기는 합니다. 기능 면에서는 살짝 아쉽기도 하고요. 테일라이트는 가늘고 길게 쭉 연결이 돼 있어서 그리고 굉장히 진하거든요. 그 존재감을 멀리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봤을 때 디자인도 넓고 좀 안정감 있어 보이면서 스포티한 느낌을 담고 있지만 테일라이트가 그런 부분들을 더 배가시켜주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움푹 파여 있어서 이런 입체감 같은 것들도 좋고요. 스포일러는 위쪽에 두툼하게 하나, 그리고 여기에도 립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 자체가, 이 부분 자체가 속도에 따라서 들어 올려지기 때문에 다운포스 확실하게 보장을 해줍니다. 디퓨저는 공격적인 느낌 담아주면서 듀얼 더블 타입의 머플러,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바로 튀어 내달려 나갈 것 같은 그런 그 스포티한 이미지, 다이내믹한 느낌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카이엔 레터링에도 이 은색에다가 안쪽에 형광으로 딱 마무리를 해줬는데 이 부분이 이 하이브리드의 느낌을 잘 담아주죠. 전동 테일게이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소음도 크지 않은 편이고 속도도 괜찮습니다. 측면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차고 조절할 수가 있고요. LED 조명도 꼼꼼하게 잘 갖춰놨습니다. 조수석 측면, 운전석 측면 각각 잘 갖춰놨고요. 운전석 쪽으로는 약간 파여 있어서 이 부분에 공간을 조금 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들어올려 보면은 펌프 수리키 같은 것들 꼼꼼하게 잘 갖춰 놓고 있고요. 패드도 두툼합니다. 공간 자체는 아무래도 라인이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 라인 때문에 전통적인 SUV랑 비교를 해보면은 공간에 있어서의 확장성이나 아쉬움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얻는 게 있으면 멋진 바디라인과 스포티한 주행 질감을 얻었으니까 공간 측면에서는 조금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리플렉터 꼼꼼하고요. 한쪽만 있는 게 아니고 양쪽 다 이렇게 리플렉터를 처리해 줬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 있고요. 스마트 키는 포르쉐의 다른 차량들과 같습니다. 911의 그 기본 라인을 유지하면서 그립도 좋고요. 위쪽에 대부분의 기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깥쪽도 손잡이에 스마트 키랑 언락 기능은 뒤쪽 그리고 앞쪽에 음각 처리되어 있고요. 소프트 크루징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죠. 도어 두께는 차량 크기에 맞게 적당하고요. 그냥 여닫아 봐도 굉장히 좀 든든한 맛이 좋습니다. 실내는 그레이나 블랙 원톤으로 가져가지 않고 짙은 레드 컬러를 채택해주고 있는데 고급스럽고 관리 측면에서도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루프 전체가 글라스로 되어 있어서 실내에서의 개방감은 앞좌석 그리고 뒷좌석에서 충분한데 이너커트만 전동으로 왔다 갔다 하고요. 틸팅이나 오픈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살짝 아쉽습니다. 옵션으로 이 포르쉐 마크도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도어 쪽부터 살펴보면 되게 깔끔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래 봐도 질리지 않고 고급스러움을 잘 담아주고 있고요. 심플한데 이렇게 단순한 디자인이면서 기능 면에서도 충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시트는 3개까지 메모리 가능하고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채택해주고 있습니다. PHEV 차량이라서 이 트렁크는 감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바깥쪽에서 여닫을 수가 없고요. 열 수가 없고요. 안쪽에서 버튼을 눌러서 감압이 이루어진 다음에 오픈되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맥포켓 크기나 각도도 적당하고요. 파티션도 꼼꼼합니다. 안쪽에 마감도 아주 깔끔해요. 보스 사운드 시스템 채택해주고 있습니다. 플레이트 상단에 카이엔이라고 레터링 되어 있고요. 알루미늄 덧대져 있으면서 LED로 야간에 조명도 들어오고요. 시트는 안장의 길이 조절을 포함해서 풀 전동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날개 부분의 조임도 적당했고요. 안장도 타고 내릴 때 불편하지 않으면서 앉았을 때 잘 잡아줄 수 있는 아주 절묘한
이 날개에 쏟아있는 정도를 갖춰 놓고 있습니다. 4A 타입 럼버 서포트 기본 갖추고 있고요. 헤드레스트도 큼직하면서 쿠션감도 부드러웠기 때문에 앉았을 때의 착자감이라든가 장시간 차량에 있어도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센터 터널은 약간 높은 디자인인데 이렇게 봉긋하게 솟아있는 두 개의 라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디자인 면에서 그리고 기능 면에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잡고 있으면 뭔가 좀 든든한 맛이 있더라고요. 특히 조수석에 앉았을 때요. 페달은 의외로 오르간 타입이 아니고 일반 타입 적용이 되어 있고 좀 작은 듯 싶지만 사용할 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안쪽까지 이 깊은 곳까지 마감이 쭉쭉 다 올라가 있어서 보기에 좋았고요. 풋레스트 큼직하고 각도라든가 길이 폭 모두 다 괜찮았습니다.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고요. 조명은 버튼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으로 4웨이 지원 가능하고요. 스티어링 휠은 단순한 디자인이지만 보면은 스포티한 느낌을 잘 담아주고 있고요. 가운데 동그란 부분 그리고 이런데 그립 같은 것들이나 마감 처리나 재질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시동은 왼쪽에 있고요. 버튼 타입입니다. 초기 시동 시에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EV 모드가 먼저 개입을 하니까 전혀 뭐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것들 느낄 수가 없고요. 클러스터의 구성은 다양한 컨텐츠들을 효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지도를 전체로 다 화면 전체로 다 보여줄 수도 있고요. 가운데 지도를 모을 수도 있고 ADAS에 관련된 기능들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3서클로 구성할 수가 있고요. 5개의 원으로 전통적인 포르쉐 그것을 형상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기능들 꼼꼼하게 잘 살펴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방향지 시등 크기는 이 정도입니다.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 안쪽에 메뉴 구성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이 레인 체킹을 포함을 해서 아래쪽에 스틱 타입 스위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보면은 조금 어색할 수가 있는데 사용해보면 또 금방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설정은 이렇게 돌리는 방식인데요. 지금 보시면 5가지 있습니다. 일단 오프로드, e파워, 하이브리드,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에어 서스펜션이 이 드라이브 모드랑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드 설정에 맞는 차고 조절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P 버튼이 여기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후진하고 드라이브는 한 번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크로노도 옵션이 확장돼서 기본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능은 차지하더라도 이렇게 보기에 뭔가 내가 포르쉐를 타고 있다 그런 느낌들을 충분하게 전달해주는 대표적인 아이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클러스터 구성뿐만 아니고 메인 디스플레이도 깔끔하게 정리 잘 되어 있고요. 크기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기자기한 느낌을 주는 이런 아이콘 같은 것들도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에어컨은 물론 직관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지만 이 화면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연동이 가능합니다. 내비게이션은 순정 내비게이션도 예전에 비해서 티팩 기능이라든가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이 많이 좋아졌고요. 후진했을 때 카메라는 어라운드 뷰 기본 적용이 돼 있고요. 왜곡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할 때 이 헷갈리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유연하게 잘 움직여 주고요. 카메라 워킹은 지금 후진해서는 안 되고 전진으로 바꿔보면 이걸 바꿔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또 입체감 있고 실제 이 증강 형식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분들이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워킹을 좀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 보스인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전체적인 음역대의 밸런스가 좋고요. 특히 고음에서의 찰랑찰랑한 느낌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중저음 단단하게 잘 받쳐주고요.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 끌기 기능, 연결을 했을 때 이 끌기 기능도 지원을 해줘서 사용이 편리합니다. 에어벤트는 약간 아래쪽에 있는 것 같지만 사용에 불편함은 없었고요. 물리키로 정가운데에 비상등 스위치 자리하고 있습니다. TCS 온오프 기능도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블랙 하이그로시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살짝 아쉽긴 합니다. NFC 폼하고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USB-C 타입으로 단자 2개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조 장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작을 하면서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볼륨 컨트롤도 여기에서 제어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용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큼직하고 이 조작감 같은 것들도 좋습니다. 뒤에 약간의 수납 공간 자리하고 있고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12V 파워 아울렛도 갖춰놓고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디자인보다는 이 사용할 때의 편의성을 더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각도가 아주 절묘하고요. 안쪽의 공간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넓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이고요. 천천히 떨어지고 안쪽에 마감도 꼼꼼하고 볼펜 같은 거 거치할 수 있게 꼼꼼하게 잘 챙겨줬습니다. 여기 턱이 있어서 바로 흘러나오지 않고 딱 멈춰서 수납물들 보관하기 용이했고요. 대시보드 상단은 지금 가죽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내장재도 신경 많이 썼습니다. 선바이저는 약간 도톰한 편으로 거울 크기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울은 LED 조명하고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등은 모두 LED 구성이고요. 이 전동 슬라이드는 뒤쪽에서 유리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넘어오려고 그러면 시간이 생각보다 좀 걸리죠. 약간의 여유를 두고 작동을 하셔야 됩니다. 실내 거울은 보시는 것처럼 좀 작은 듯 싶지만 테두리 부분이 투명하고 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시야는 나쁘지 않은데 쿠페다 보니까 이 테일게이트의 유리 자체가 작기 때문에 약간은 답답한 느낌도 있습니다. 바깥쪽 거울은 하우징에 비해서 거울 크기가 큰 편은 아니지만 광각 처리가 적당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나 4분의 1 지점 바깥쪽으로는 광각 처리가 조금 더 심하게 들어가 있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입니다. 도어 개폐각은 제법 큰 편에 속하고요. 아쉽지만 유리는 이만큼 남습니다. 그리고 전동으로 선쉐이드를 채택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사용하기에 굉장히 좀 편리했고요. 앞쪽하고 마찬가지 안쪽 디자인은 같고요.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럽고 오래 봐도 질리지 않으면서 기능면에서 꼼꼼하게 아주 잘 챙겨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위쪽에 금속 덧대져 있고요. 카이엔 레터링도 선명합니다. 가운데 턱은 많이 높은 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평평한 것도 아닌데요. 공간 확보 면에서 적절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시트 자체는 편안한데 아무래도 이 라인, 예쁜 라인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헤드룸 공간에서의 한계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위쪽이 약간 파여 있어서 그렇게 답답한 느낌은 들고 있지 않았고요. 시트는 레버를 잡아당겨서 이 등받이 각도 조절도 어느 정도까지는 많이는 아닙니다만 살짝은 가능했고요. 헤드레스트는 만져봤을 때 폭신폭신하고 아래쪽에 ISO 픽스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이렇게 손을 넣어서 당기면 되고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입니다. 가운데도 헤드레스트가 있는데 보기에는 되게 작은 것 같은데 기능 면에서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각도 조절 뭐 요 정도? 네, 요 정도만 가능하고요. 완전히 리클라이닝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은 SUV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쉬운 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하차도 편리한 편이고요. 발 공간이나 무릎 공간의 여유는 굉장히 좋습니다. 에어벤트는 기둥에도 있고요. 가운데에도 큼직하게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4종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뒤, 조수석 뒤 각각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오토모드 설정도 되고 앞쪽이랑 싱크 맞춰서 연동할 수도 있고요. 통풍 시트는 없고 열선만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아래쪽으로 12V 파워 아울렛 대신에 C거잭이 있네요. 간만에 보는 C거잭이고 USB-C 타입으로 단자 2개 여기 이렇게 당겨보면은 약간의 수납 공간, 재떨이 같이 생겼는데요. 약간의 수납 공간 갖춰 놓고 있습니다. 이런 거 순정 액세서리로 구입을 하면은 뒤쪽에 뭐 다양한 수납물들 놓을 수가 있고요. 아이 카시트에 앉혀서 놓으면 조금 크면 발로 막 차거든요. 그럴 때 이 시트백 보호도 되고 뒤에 이 반려견 같은 거 태웠을 때도 시트백 보호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선쉐이드를 닫았을 때 모습이고요. 약간의 뒤에 또 창이 약간 또 이 개방감 같은 것들을 챙겨두고 있는데 급격하게 떨어지는 라인에서 조금은 답답할 수 있는 부분을 이런 부분에서 보완하려고 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실내 분위기는 붉은색, 이 짙은 붉은색 가죽 때문에 근사한 느낌이 들고요. 단순하면서도 고급스럽고 또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포르쉐의 디자인 전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보면 볼수록 너무 매력적이고 조작했을 때 조작감도 좋았습니다. PHEV 차량이라서 도심에서 지금처럼 순수 EV 모드로만 주행할 수 있는 점이 아주 좋습니다. 참고로 이 차는 EV 모드로만 한 65에서 75km 정도 한번 충전했을 때 주행이 가능하고요. 최고 시속은 135라고 하는데 이 클러스터 상으로는 138, 140km의 속도까지도 순수 EV 모드로만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EV 모드로 주행할 때
바깥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보행자들이 차량을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잉하는 우주선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요. 실내에서는 글쎄요, 이 정도까지는 세팅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EV 모드로 주행을 할 때 이 우주선 소리,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주행음이 조금 크게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본으로 세팅을 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리터당 8.4km, 도심에서는 8.1, 고속도로에서는 8.9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연비 부분이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겠고요. 실제 주행을 해보면 100% 도심 주행을 했을 때에도 8km 후반에서 9km 중반 정도의 실연비 유지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PHEV 모델들은 전기 모드랑 하이브리드 모드로 했을 때 전기 모드랑 이 내연기관 모드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합산해 가지고 연비를 내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두 자릿수를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고요. 한 자릿수긴 한데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비보다는 조금 상회하는 실연비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8km 후반, 9km 초반 정도면은 차량의 스펙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나쁜 편이라고 볼 수는 없죠.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연결을 해서 T맵을 띄워놨거든요, 메인 디스플레이에. 근데 클러스터 안쪽에 메뉴 구성을 조금 달리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조절을 할 때 보면은 여기에도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는데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전체 화면을 다 내비게이션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연결한 T맵이 여기에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승하는 차량은 HUD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연결성을 놓고 보면 T맵을 연결했을 때는 요약된 정보로 전달해 주는 것까지는 목적지 설정하면 가능한데, 내비게이션 자체를 큼직하게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주는 거는 안 되더라고요. 토탈 시스템 출력은 470마력에 토크가 66.3kgm/m 정도 되는데요. 마력도 그렇고 토크도 그렇고 차고 넘친다고 제가 표현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끝에서 느껴지는 토크감 같은 것들, 그리고 순간적으로 지금 언덕 구간인데 이렇게 밟아보면 푹푹 치고 나가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EV 모드로만 주행하더라도 답답한 느낌은 들지 않았는데요, 전기 모터의 출력만 봐도 176마력 정도의 토크가 46.9kgm/m 정도 되니까, 이러니까 이제 135, 140km까지 달려 나갈 수가 있는 거긴 하지만은요, 어쨌거나 힘에 있어서의 여유 상당히 좋은 편이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즉각적인 반응도 반응이지만은 EV 모드에서도 답답한 느낌 전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PASM과 PSM 둘 다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이 차는 PASM이 장착이 되면서 이 리어 엑셀하고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맞물려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은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주행하더라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적은 장점이 있죠. 작은 충격, 큰 충격 모두 다 잘 걸러주고 쫀득쫀득하면서도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 단단하게 잘 버텨주기 때문에 이 커버리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국내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이 주행 질감, 특히 승차감에 있어서 까다로운 소비자가 굉장히 많은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까다로운 소비자들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선택을 했을 때 기본 디폴트로 두면 자세도 낮춰지면서 댐핑도 조금 단단해지는 연동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그냥 노멀로 세팅해서 이 댐핑 컨트롤은 노멀로 두고 다른 부분만 스포츠 모드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개별 설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가뜩이나 커버리지가 넓은데 보다 더 폭넓은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으면서 폭넓은 주행 조건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하면 내연기관 중심으로 차량이 주행을 하게 되는데, 내연기관 중심으로 주행을 할 때도 엔진의 회전 질감이 거슬린다거나 배기음이 지나치게 커서 거슬린다거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도심 주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냥 편안하고 익숙한 느낌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연비 부분에 조금 신경이 쓰이기는 합니다. 6km, 7km까지 떨어지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 PHEV 차량이라서 충전을 해서 EV 모드를 적절하게 활용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토탈 연비 보면 한 10km 정도? 10km 두 자릿수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다 결합해서 운행을 해 보면은요.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이 에너지 플로우 같은 경우도 갖춰놓고 있거든요. 내연기관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지, 충전된 배터리를 전기 모터를 통해서 구동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EV 모드로만 주행을 했을 때 이 차는 81, 82km 정도까지 주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추운 겨울철에 시승을 하고 있는데도
60km 후반 한번 나왔고요. 두 번 충전해 봤는데 73km 이렇게 나왔거든요. 뭐 그런 걸 보면 사계절 평균 내봤을 때는 한 60 후반에서 70 초반 요 정도의 평균 일회 충전 주행 가는 전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라고 하면 서울 시내에서 뭐 짧은 구간 출퇴근만 했을 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충전해도 될 것 같고요. 이 수도권에서도 서울로 출퇴근, 도심으로 출퇴근할 때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만 충전하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모드에서 내연기관에서 전기모터, 전기모터에서 내연기관으로 전환될 때가 되게 빠릿빠릿하면서 매끈합니다. 이 전환할 때의 반응도 매끈하기 때문에 도심 주행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하이브리드 모드를 선택하더라도 주행에 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괜히 좀 부담되는 그런 이질감 같은 것들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이거 하이브리드 모드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설정을 할 수 있냐면 하이브리드 오토, 2차지, 2홀드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뒤쪽을 내연기관으로 돌려가지고 구동시켜서 충전을 할 건지 아니면 EV 모드로 고정해서 갈 건지 그거를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PHEV 차량들의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가 이렇게 주행하면서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한 장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경제적인 부분들, 경제성, 효율성 뿐만 아니고 이 차량의 힘에 있어서의 부족한 부분도 전기 모터에서 보존받을 수 있도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 같아요. 8단 미션은 수동에서 꽤 고 RPM으로 버텨주는 이 능력이 너무너무 만족스러웠고요. 일부 브랜드에서는 미션 보호 때문에 조금 소극적인 모습들을 보이는데 포르쉐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단에서 고 RPM으로 올라가는 레드존까지 쭉쭉 올라가는 그 반응 속도라든가 버텨주는 정도가 가장 만족스러웠던 차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프트 업다운도 빠릿빠릿했지만 거기에 EV 모드까지 맞물려서 하이브리드로 전환될 때 내연기관에서 EV 모드, EV 모드에서 내연기관으로 돌아올 때의 이 전환하고 전환되는 요 속도도 빠릿하지만 그럴 때의 이질감이 적은 장점이 분명했습니다. 역시 포르쉐인데요. 차량의 크기도 도심 주행뿐만 아니고 고속도로 주행을 할 때 크지도 작지도 않으면서 공간 면에서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요. 아무튼 요 정도까지는 그렇게 과하지 않은 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중한 달리기 성능을 갖추고 있는 포르쉐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SUV, 쿠페형 SUV답게 고속도로에서의 느낌도 참 좋은데요. 특히 코너에서 한계치가 진짜 일반 SUV에서는 이 정도까지 견딜 수 있나? 이걸 이렇게 돌아나간다고?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다이내믹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PSM이라고 스테빌라이저도 역방향으로, 이 뒤틀림의 역방향으로 힘을 줘서 조금 더 안정화를 시켜주고 있고, 앞뒤 멀티링크 서스펜션의 조합, 거기에 에어 서스펜션이 아주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어서 편안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공격적인 드라이빙까지 가능하게 다재다능하다라고 표현을 좀 해볼까요?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아빠들이 보통 SUV를 선택을 할 때 달리기 성능은 그래 가족으로 해서 좀 포기해야 되겠다 막 이런 경우들도 왕왕 있는데, 적어도 포르쉐 카이엔 쿠페 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하시는 아버지들은 달리기 성능 포기 안 하셔도 되고요. 가끔 이 한적한 교외로 드라이빙 나가서 와인딩 로드에서 좀 힘차게 예전의 느낌을 내가 한번 좀 느껴보고 싶다, 젊었을 때 느낌 느껴보고 싶다,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 정확한 편에 속하고요. 이 거리 조절을 했을 때 단계마다의 느낌도 느껴지는 것도 느껴지는 거지만 실제 거리도 아주 잘 유지를 해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더불어서 본격적인 반자율 주행에 필요한 액티브 레인 키핑까지 옵션으로 추가가 돼 있어서요, 좌측 우측으로 쏠리지 않고 정확하게 가운데 차선을 유지하면서 유연하게 반응하는 이런 안정감도 만족스러웠고요. 참고로 앞차와의 거리 조정은 총 5단계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속과 감속을 놓고 보면 둘 다 자연스러웠던 것 같고요. 앞쪽에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 뒤쪽에는 일반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SUV지만은 그래도 이제 A필러가 조금 누워있는 편에 속하고요. 바디라인이 완만하게 떨어지고 뒤쪽에 이렇게 쿠페형으로 예쁘게 마무리되어 있지만 공기저항에서도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음 진동 측면에서 보면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것들도 크게 거슬리지 않았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특히나 300 시리즈가 넘는 굉장히 넓은 뒷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도 크게 거슬리진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음이 MVH에 있어서는 되게 꼼꼼하게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스포츠 플러스 모드 놓고 주행을 할 때 이 박제감 넘치는 회전 질감, 엔진의 회전 질감이나 중저음으로 부웅하고 깔리는 이런 약간의 부밍음이 느껴지는 스포츠 배기는 조용한 실내에서도 나름의 또 스포티한 느낌을 운전자한테 주기 위해서 열어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보통 조용하면은 이런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포르쉐 카이엔 쿠페 이 하이브리드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두 마리 토끼를 좀 다 잡았다 이렇게 표현을 드려볼게요. 킥다운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은 이 장르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달리기입니다. 꽉 잡아주면서도 부드러움을 잃지 않고 쫀득한 느낌을 주면서도 원할 때 킥다운을 하면 언제든지 푹푹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들이 너무 매력적인데요. 자, 앞쪽도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했는데 앞뒤 모두 일반 유리인데 조금 도톰하고 이 실링 같은 게 되게 치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리로 이 부밍음이나 공명 같은 거 잡지 않아도 기본기로도 충실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브레이크도 아주 든든한데요. 앞쪽엔 6피스톤 알루미늄 모터블록이고요. 뒤쪽에는 4피스톤 구성인데 이 디스크 자체도 크기가 굉장히 크죠. 앞쪽에는 390mm, 뒤쪽에는 358mm, 360mm 조금 안 되는데 이 디스크도 크고 잡아주는 캘리퍼도 아주 든든하기 때문에 이 꽂힌다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마치 잠깐 조금 오버해서 표현을 하면 100m 달리기 전력 질주하다가 그 자리에 팍 바로 앉는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브레이크의 만족도, 제동의 만족도도 아주 높은 편이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안정감도 역시 높았는데요. 지금 화면에도 충분히 전달이 될 것 같은데 보타 같은 것들도 거의 없습니다. 안정감이 굉장히 좋고 코너링에서의 이 다이나믹한 느낌을 가져가면서도 일반 시내 주행에서 묵직해가지고 무겁거나 이게 좀 주차할 때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 일상에서 좀 불편하고 그러면은 약간 부담일 수 있는데 일상에서는 일상에서 대로 좀 부드럽고 편안하게 조작이 가능하고요. 와인딩을 조금 거칠게 몰아붙여 봤을 때에는 또 그에 맞는 텐션을 유지를 해줍니다. 거기에 고속 크루징 같은 거 할 때는 이 보타 같은 게 많이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편안하고 부드러운 느낌, 그러면서 좀 든든한 느낌이 든다 그럴까요? 어쨌거나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들이대도 뭐든지 만족시킬 수 있는, 진짜 외계인이 이래서 자꾸 외계인을 괴롭혀서 만들었다, 외계인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차 같아요. 앞쪽뿐만 아니고 뒤쪽에서도 승차감은 균일했고요. 다만 시트가 불편하진 않았는데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 상대적으로 앞쪽에 비해서 이 헤드룸 공간이 조금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약간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엉덩이에서 느끼는 감각에 집중을 해보면 앞뒤 모두 승차감은 균질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에어 서스펜션의 반응은 참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 코너링에서의 매끈한 느낌은 제가 와인딩 로드에서 좀 보여드려 보고 싶은데 이게 이제 영상으로 담기에는 공도기 때문에 제한적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고요.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거를 양해해 주시고 이 느낌은 꼭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단 에어 서스펜션의 편안한 느낌이나 PHEV지만은 그 강력한 모터의 성능 이런 것들도 충분히 매력적입니다만은 저는 코너링, 이 SUV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코너링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한번 기회가 되시면 느껴보시라고 적극적으로 추천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속 100km는 수동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150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됩니다. 비교적 높지 않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소음 진동 측면에서 그리고 연비 측면에서 조금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겠죠. 수준 조향 덕분에 유턴 해보면은 두 차선 조금만 넘어갑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두 차선 반도 아니고 두 차선 살짝 넘어가기 때문에 짧은 좁은 구간에서도 턴 했을 때의 효율성이 좋다 보니까 좁은 골목길이라든가 도심 주행을 하시더라도 아니면 국도 구간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차를 돌려야 할 때도 부담감이 없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의 실연비는 메이커 측에서는 8km 후반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인
받은 인증 연비는요, 실제 주행을 해보면 12.5에서 13.2, 12km 중반에서 13km 초반 유지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차량들은 이 후륜 조향이 있을 때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 보면은 이 뱀이 앞으로 이렇게 갈 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이질적으로 느껴지는데, 이 차에서는 이렇게 흔들흔들해도 뒤도 잘 잡아주다 보니까 그런 좀 불안한 느낌, 이질적인 느낌들이 매우 적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5가지고요. 오프로드, e파워, 하이브리드,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5가지 지원을 해주는데, 모드 간의 편차가 매우 극명합니다. 특히나 스포츠 플러스는 약간 애매할 수 있는, 또는 그 구분이 조금 잘 안 되는 일부 브랜드가 있는데, 포르쉐에서는 스포츠하고 스포츠 플러스도 내가 이 설정을 안 보더라도 이건 스포츠 플러스다, 이거는 스포츠다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거든요. 국도 구간에서도 차량의 크기가 적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감이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하이브리드 모드로 전환을 해서 다니게 되면 매우 친환경적인 드라이빙도 가능하기 때문에 타는 저도 좋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바로 이 PHEV 포르쉐 카이엔 쿠페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번 시승할 때마다 코스가 저는 동일하게 진행을 하는데요, 왜냐면 같은 구간에서 같은 조건에서 어떤지를 더 잘 느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지금 여기 굉장히 안 좋거든요. 울룩울룩 파여 있고 크랙가 있고 막 이 높낮이도 다르고, 그런데 롤하고 피칭이 억제가 되게 잘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과속방지 타고를 넘어봤는데요, 매끈하죠. 굉장히 매끈한 느낌이 들면서 보통 이 정도의 사이즈를 갖추고 있는 뭐 쿠페형 SUV이긴 합니다만, SUV 장르에서는 출렁임이 있습니다. 롤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어가 상상 이상으로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운전을 쭉 하면 이 덩치 큰 SUV를 본다라는 느낌보다는 스포츠 쿠페를 몰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좀 타이트한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성복이 아니고 이 맞춤형 정장을 나한테 굉장히 핏하게 잘 맞춰서 입었을 때의 그런 느낌을 이 차에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 포르쉐 카이엔 쿠페 이 하이브리드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